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김모 씨의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48년이 됐습니다. 제 남편은 올해 75살이죠. 은퇴하고 나서 10년째인데 그동안 참 평온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신문 보고, 저는 아침 준비하고 점심 먹고 나면 남편은 동네 한 바퀴 산책 나가고, 그게 우리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방금 먹은 반찬 이름을 기억 못했죠.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니까요. 근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주들을 부를 때 아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괜찮으세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우리 남편이 치매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말에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숫자 세기, 단어 기억하기. 남편은 검사 받는 내내 손을 떨었어요. 저도 옆에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경도인지장애에서 초기 치매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시작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하겠어.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챙겨 먹였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증상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했죠. 남편도 여전히 산책을 다녔습니다. 매일 오후 2시쯤이면 1시간쯤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5월 23일 목요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했죠. 남편이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남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으로 남편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의 시작일 줄은요. 3시가 됐습니다. 평소면 돌아올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좀 더 걸을 수도 있지. 4시가 됐어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다시 들어와서 시계를 봤습니다. 4시 30분. 남편 핸드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았어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죠. 또 걸었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슬리퍼 신은 채로요. 평소 남편이 산책하던 길로 뛰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았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놀이터에도 가봤습니다. 평소 남편이 벤치에 앉아 쉬던 곳이었죠. 거기도 없었어요. 단지 입구 경비실로 갔어요. 경비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 1502호 할아버지 보셨어요? 회색 점퍼 입으신 분이요. 아, 오늘 2시쯤 나가시는 거 봤는데요. 단지 밖으로 나가셨어요. 밖으로요? 평소엔 단지 안에서만 산책했어요.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큰 길이 보였죠.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갔을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단 왼쪽으로 걸었어요. 남편을 찾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회색 점퍼 입은 할아버지 보셨어요? 75살이고요. 키는 170cm 정도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도 물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죠. 오늘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사진 있으세요? 사진, 맞아요. 사진을 보여줘야죠.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 사진을 찾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도 힘들었어요. 겨우 찾아서 보여줬죠. 이분이에요. 우리 남편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못 본 것 같아요. 근처 다른 가게도 여쭤보세요. 계속 걸었어요. 약국, 떡볶이 가게, 문구점. 어디를 가도 못 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반, 2시간 반이 훨씬 지났습니다. 제 발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발바닥이 쓰라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 아픈 발은 신경 쓸 정신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을까 싶어서요. 현관문을 열었으나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남편 신발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왜요? 아빠가 산책 나갔다가 안 들어와.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죠. 언제 나가셨는데요? 2시에 나갔어. 지금 4시간째야.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알겠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동생한테도 연락할게요. 큰아들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곧 왔죠. 며느리도 같이 왔어요. 셋이서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를 샅샅이 뒤졌죠. 큰아들은 오른쪽으로, 작은 아들은 왼쪽으로. 며느리는 아파트 단지 안을 다시 한번 돌았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한테 계속 전화했죠. 10번, 20번, 30번. 안 받았어요. 핸드폰이 꺼진 건지 배터리가 나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 불안감에 휩싸여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했죠. 손톱까지 물어뜯었습니다. 입술도 깨물었고요. 5시가 됐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못 찾았대요. 어디에도 없었대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 아직은. 엄마,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아버지 치매 있으시잖아요. 빨리 신고해야 돼요. 큰아들 말이 맞았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1을 눌렀습니다. 네, 112입니다. 저기요. 남편이 실종됐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십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산책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4시간째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5살이요. 치매 초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했어요. 경찰이 10분 만에 왔어요. 2명이었죠. 젊은 경찰관이 노트북을 꺼내서 신상 정보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남편 사진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구대에 연락해서 순찰차들한테 전파하겠습니다. CCTV도 확인해 볼게요. 혹시 자주 가시는 곳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산책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경찰이 나가고 아이들도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힘없이 바라봤습니다. 창밖은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근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추워하고 있진 않을까? 6시가 됐습니다. 해도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졌어요.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남편이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일까 싶어서요. 하지만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고 전 깜짝 놀라서 황급히 받았습니다. 엄마, 못 찾았어요. 지금 경찰서 가려고요. CCTV 확인해 달라고 할게요. 그래, 고생한다. 전화를 끊고 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고 두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남편이 문 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나왔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어요. 눈물이 나서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48년을 같이 살았어요. 단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죠. 남편 없는 집이 이렇게 텅 비어 보일 줄 몰랐습니다. 7시가 됐어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밥 한 그릇 떴어요. 김치 몇 점 올려서 입에 넣었죠. 씹었어요. 삼켰어요. 맛이 안 났습니다. 한 숟가락 더 떠서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똑똑 떨어졌죠.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들어왔으나 혼자였어요.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죠. CCTV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2시 5분에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는 게 찍혔어요. 근데 큰 길로 나가서는 오른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오른쪽으로? 거기는 처음 가는 곳인데. 버스 정류장 쪽이에요. 혹시 버스 타신 건 아닐까요? 버스, 생각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버스를 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치매 때문에 헷갈려서 탔을 수도 있죠. 어디로 가려고 버스를 타? 갈 데가 없잖아. 엄마, 혹시 아버지가 자주 얘기하시던 곳 없어요? 옛날에 살던 집이라든지? 열심히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자주 얘기한 곳 있었어요. 고향이요. 충남 사천이었죠. 남편은 거기서 태어나서 20살까지 살았습니다. 요즘 따라 자주 고향 얘기를 했었죠. 우리 고향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어.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렸지. 고향 가고 싶다. 한 번만 더 가보고 싶어. 설마 고향으로 간 건 아니겠죠. 서천까지는 차로 3시간이나 걸립니다. 버스로는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치매 환자는 예전 기억이 선명하다고 했어요. 최근 일은 잊어도 옛날 일은 또렷하게 기억한대요. 민수야, 혹시 아버지가 고향으로 간 건 아닐까? 서천요? 그럴 리가요. 그래도 한번 알아봐줘. 경찰한테 얘기해서. 큰아들이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벌써 6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녁도 못 먹었을 거예요. 약도 안 먹었죠. 하루 3번 먹어야 하는 약인데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남편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었죠.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치매 진단 받기 전이었거든요. 핸드폰이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 지금 동네 파출소 다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사진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누가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고맙다. 작은 아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되는 게 느껴졌죠. 전화를 끊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9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편은 밤을 무서워했어요. 어릴 적에 캄캄한 방에 갇혔던 적이 있대요. 그 후로 어둠을 싫어했죠. 지금 남편은 어디 있을까? 혹시 어둡고 추운 곳에 있는 건 아닐까?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5월인데도 밤엔 쌀쌀했죠. 남편은 점퍼 하나만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 점퍼를 꺼내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죠. 눈물이 또 났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버스 기사님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동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 태운 기사님이 계시대요. 정말? 종점까지 갔대요. 서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맞았어요. 남편이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지금 서천에 있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터미널까지만 확인됐어요. 거기서 고속버스를 탔는지는 아직... 빨리 확인해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편 위치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근데 동시에 더 걱정됐습니다. 서천까지 3시간입니다. 밤 10시면 터미널도 한산할 거고요. 남편이 혼자서 표를 끊을 수 있을까요? 돈은 가지고 있을까요? 남편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지갑은 서랍에 있었죠. 그럼 돈이 없었다는 건데 돈 없이 버스를 어떻게 탔을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잠시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터미널 CCTV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5시쯤에 터미널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버스 탔어? 아니요, 매표소 앞에 한참 서 계시다가 그냥 나가셨대요. 나갔다고? 어디로? 그게 CCTV에서 놓쳤대요. 터미널 밖으로 나가시는 게 마지막이에요. 또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터미널에서 나갔다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근처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길 잃기 딱 좋은 곳이죠. 그럼 지금 그 근처를 수색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그쪽 경찰들이 순찰 돌고 있대요. 곧 연락 올 거예요. 또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쥐고 전화벨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참 안 가더군요. 시계를 보면 2분밖에 안 지났어요. 또 보면 5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날이 바뀌고 다음 날인 금요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떨어진 지 10시간째였어요. 이렇게 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잠도 안 오고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보였어요. 길에서 헤매는 모습, 추워하는 모습, 무서워하는 모습.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전화 받을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나 자거라. 어머니도 쉬셔야죠. 내일 아버지 찾으시면 어머니가 건강해야 돌보시잖아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밖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요.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너나 쉬어. 엄마는 안 피곤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청 피곤했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아팠습니다. 근데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 생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작은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랑 말없이 앉아 있었죠.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밤을 어디서 보낸 걸까요? 노숙자처럼 길거리에서 잤을까요? 아니면 어딘가 따뜻한 곳을 찾았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랑 같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없었고 제 옆은 빈자리였죠. 작은 아들이 소파에서 기댄 채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해 제 몸 컨디션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다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찾았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경찰 같았어요. 제 남편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지금 터미널 근처 24시간 찜질방에 계세요. 찜질방이요? 거기서 뭐 해요? 입구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장님이 신고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신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살았구나. 남편이 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석호야, 아빠 찾았어. 찜질방에 있대.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도 힘들었죠.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침 5시 반이라 다행히도 길이 한산했습니다. 평소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40분 만에 도착했죠. 찜질방 앞에 경찰차를 발견하곤 급히 내렸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회색 점퍼 입은 채로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남편을 조심스레 부르니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표정이 멍했어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아내야.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당신이구나. 여기는 왜 왔어? 당신이 집에 안 와서 찾아온 거야. 남편 손을 잡으니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추웠지? 응, 좀 추웠어. 경찰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 여기 들어오셨대요. 사장님한테 돈이 없다고 하셨다는데 사장님이 그냥 들여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소파에서 주무시다가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셔서 신고하셨다고 하네요. 이상한 말이요?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 충남 서천에 가야 한다고 하셨대요. 남편이 고향 가려고 한 게 맞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죠.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아닙니다. 가족분들 고생 많으셨겠네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이 간 후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곤 말했습니다.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괜찮아. 이제 찾았으니까. 아들이 찜질방 사장님께 인사했어요. 감사하다고요. 주인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도 치매셨거든요. 마음이 아파서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전 남편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많이 걸어서 그런 것 같았죠. 차까지 천천히 걸어서 남편을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집에 가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인 후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남편 옆에 앉아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차가 출발하니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따뜻하게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걱정 끼쳤구나. 괜찮아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따라줬더니 남편이 벌컥벌컥 마셨어요. 배고프지? 뭐 먹을래? 응, 배고파. 부엌으로 가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했습니다. 30분 만에 상을 차렸어요. 남편을 식탁으로 모셨죠. 천천히 먹어. 남편이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떴습니다. 손을 많이 떨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고 저도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 두 뺨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왜 울어?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남편이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잠시 쉬고 있는데 큰아들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늘 오후에 가자. 지금 모시고 갔다 올게요. 엄마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병원에 다녀올 동안 눈 좀 붙이세요. 큰아들 말이 맞았어요. 저도 한계였거든요. 2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자서 가만히만 있어도 눈이 감겼습니다. 큰아들이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제가 생각났어요. 남편을 찾아 헤매던 시간들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친 데 없고 다 괜찮대. 그냥 많이 피곤한 것뿐이래.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나 이제 혼자 나가면 안 된대. 항상 누가 같이 다녀야 한대. 알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죠. 남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제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앞으로는 내가 같이 나갈게. 미안해. 당신한테 짐만 되네.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TV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혼자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저랑 항상 같이 다녔죠. 산책도 같이 했고 장 보러 갈 때도 같이 다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불편했습니다. 갑갑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린애도 아닌데 항상 따라다니느냐고요.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 달이 지나니 남편이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불평도 줄었고 오히려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젊어서도 늙어서도 나 때문에 고생만 하네. 무슨 소리야? 난 매일 행복했어. 그래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우리 48년 살았어. 앞으로도 오래 살아야지. 남편이 살며시 웃고는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약도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한 달에 한 번씩 갔죠.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았어요. 약 잘 드시고 계시네요.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었죠. 남편 증상도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깜빡깜빡했지만요. 방금 한 말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알아봤고요. 이젠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을 이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부끄럽기도 해서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주치면 안부를 물어봐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손주와 함께 자주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노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자기 전 밤에 남편이랑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예전엔 손은커녕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우리였는데
치매 진단 받고 나서부터는 더 다정해지고 손도 자주 잡아줬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았죠. 여보, 나 당신 잊으면 어떡해? 잊어도 돼. 내가 기억할게. 그래도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초겨울의 계절이 왔죠. 찬바람이 불었지만 남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경치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아파트들, 강, 다 보였죠. 예쁜 경치들을 보고 있자니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죠. 나이가 느껴졌어요. 저도 똑같이 늙었겠죠. 48년을 같이 늙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결혼했는지 기억나? 남편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 날짜를 잊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결혼 기념일은 무조건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기억 못하는구나. 슬펐어요. 5월 21일이야. 정말 예쁜 날이었어. 그랬어? 미안해. 기억이 안 나.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였죠. 울지 마. 우리 아직 할 일 많아. 손주들 결혼도 봐야 하고 증손주들도 봐야 하잖아. 남편이 눈물을 닦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정말 결혼하고 나선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소리는 다 늙어들어서도 참 기분 좋은 말이더군요.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니 남편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도란도란 둘이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산책 갈까? 그래, 가자. 저와 남편은 내일도 모레도 같이 걸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기억을 잃어도요. 내가 기억할 거예요. 우리 48년을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요.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천천히 앗아가는 병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남편 손잡고 걸어갈 겁니다. 그게 48년 함께한 부부가 하는 일이니까요. 네, 오늘은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가족 중 치매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손 놓지 말고 꼭 끝까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